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업 트레이더 유디입니다. 6월 11일과 12일에 특징주를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한 5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13일은 한마디로 이제 선물 옵션 그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한번 하고 특징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장 자체가 상승을 하다가 음봉을 만들면서 힘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 유형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오늘 그 13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13일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전체적인 경상수지라든지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경제적 모멘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경제적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에 대응을 조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힘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계속 박스권에 머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3일 대응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만 찍고 간단하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11일과 12일 사이에 특징주를 한 5개 정도 모아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게 뭐 재료도 괜찮은 것 같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은 종목도 있는데 뭐 애매한 그러니까 제 나름 뭐 차트를 통해서 한번 피테링 해봤는 것을 이렇게 한 5종목만 종목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은 뭐 이게 근래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근래 모습인데요. 거의 한 4,000원대에서 4,000원 중반대에서 한 8,000원까지 근래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개미 탈기를 한 거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거래량도 항상 그 동반이 되면서 매집하는 흔적도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다분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코엘 패션이 수소차 섹터와도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잠깐만요.
하는 상승을 했다가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제로 소멸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슈의 트렌드로 움직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슈들이 약간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한 후에 에너지를 모아서 이렇게 정말 많은 급등을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그러면 저희는 자,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물론 이렇게 주봉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일단 일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종목으로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큰 그림 일봉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어떤지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접근하려면 어떠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어떤 건 조심해야 될까? 그 정도 선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현재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코엘베이션은 상승 추세에 상승 국면에 아직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파동을 많이 그리면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끝물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슈팅을 좀 더 주고 내려올지를요. 자, 코엘페이션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재료는 뭐냐 하면 하반기 시점 모멘텀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근래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뭐 기업 내부의 기업 사업성적인 그 재료도 있지만은 일단 실적이죠. 즉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면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어, 자, 자 여러분들 이 위치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종목을 접근한다면 정말 단타로만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중기적으로 보고 이 위치에서 중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13일이 만약에 뭐 음봉을 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13일이 아무래도 선물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장이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서 음봉을 준다면 그 음봉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꺾였는 이거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는 음봉이라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꺾여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위치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치고 올라갈지 말지를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11일, 12일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물론 수급이 좋다고 해서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무로 봤을 때 뭐 코엘베이션은 당연히 지금은 뭐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빠른 대응 그리고 손절가를 철저히 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1차 저항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한다고 봤었을 때 한 8,1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7,800원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제 한 7,400원 선 정도 두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대응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게 저항대죠.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으로 보고 요 영역 내에서 접근하면 단타 치기도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만약 혹시 매수를 했는데 슈팅을 뭐 이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4%든 5%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그것도 수익이 되는 거니까 단타로 봤을 때 단타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치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코엘 패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지만은 이 위치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타 정말 단타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손절가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굳이 목표가를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정하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일정 수준 이런 위치에서는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먹고 나올 수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종목에 대한 첫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주봉까지는 다루도록 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 선만 코알베이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트래픽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게 S트래픽의 뭐 이게 간단한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과 자율주행 관련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잠깐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과의 자율주행 관련 컨소시엄으로 이제 뭐 몇 11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지만은 뭐 지금부터 이게 만약에 뭐 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줘놓은 주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S트래픽의 그 기업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자,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철도 신호, 뭐 통신 관련한 회사인데요. 이게 S트래픽이 남북 경영업체에도 사실 묶였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급등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남북 경영업체에 묶였기 때문에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 이게 그 남북 경영 이슈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뉴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S트래픽은 저점입니다.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땐 저점이지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단타를 칠 수 있느냐 그것만 다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단타를 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냐 이게 본다면 일단은 지금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상승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상승 전환을 한 상태이고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 구름대를 뚫는지 안 뚫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요. 한 9,200원 선, 9,400원 선이네요. 한 9,400원 선을 이게 뚫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만약에 이 구름대를 이렇게 못 뚫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내렸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윗꼬리 달면서 한번 개미를 한번 털어줬는 것 같아요. 급등을 주면서 주식을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경험상 제가 이게 보니까 때로는 더 크게 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오해해서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S트래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식이 갈 때 밑에서요. 밑에서 이런 윗꼬리를 주면서 개미특기를 계속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개미특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시세를 쭉 올릴 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S트래픽이 그게 갈 겁니다. 저는 장담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조심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 경험상으로 물론 뭐 부족하지만 그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은 S트래픽이 저점에 있다. 그리고 S트래픽이 남북 경협주에도 묶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경협주에도 묶이지만 지금은 또 자율주행 그 5G로 인해서 자율주행으로도 엮인다. 자, 때로는 그 남북 경협에 의해서 철도 신호에 묶여서 철도 신호 뭐 한창 우리 그 남북 경협주 해서 한창 그 철도주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게 엮이지만은 지금 S트리플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슈도 조금씩 이렇게 싹이 트고 있다. 조금씩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할 때는 이 구름대를 뚫느냐 안 뚫느냐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뚫으면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부딪혀서 구름대에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갔다가 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건 차후의 주가는 주식인 것 같아요. 항상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 가능성을 항상 두 갈래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점에 그 날에 그 전날의 봉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100% 확신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 위치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두 갈래로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 S트래픽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월드 종목입니다.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월드는 정책 관련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정책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 DMZ 생태평화공원 관련주 한마디로 남북 경협주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근래에 이제 올랐는 것은 뭐 주얼리 사업부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로 올랐다고 하지만은 뭐 뉴스는 이렇게 있지만 잠깐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인 이슈는 뭐 주얼리 사업부 합병 등에 따른 뭐 실적 성장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에 많이 얽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슈가 소멸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월드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이면서 더불어서 이제 지금 그 3차 북미 정상회담 그 개최 가능성이라는 이슈가 지금 부각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마주를 무조건 뭐 괜찮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2차 북미 회담 정상회담을 하노이 회담이 안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협상 결렬이 됐을 때 주가 변화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테마주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와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같이 2월에는 겹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 2월에는 자 볼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지금 깊게 고를 팠어요. 깊게 고를 파고 지금 상승 중입니다. 중인데 이 상승이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음봉을 만들 때
이 음봉을 만들 때 조금 치고 올라가면서 음봉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에 언제 봉이죠? 11봉보다는 위치에 하고 좀 너무 머물러 있다는 거, 정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수급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 자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뭐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테마주 성격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테마성으로 트렌디하게 이렇게 주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봉 자리일 때 12일에 매수를 해서 만약에 13일 날 좀 더 주가가 13일이든 뭐 금주 내에 좀 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그것만 딱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위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슈를 토대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대로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괜찮은 종목 나름 필터링을 해서 말씀드린다. 물론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주가가 뭐 뒤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하지만 위치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봉 자리에 12일 날 매수를 종가 때 종가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해서 혹시 그리고 그 특히 13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보니까 테마주라든지 중소형주 중에 특별하게 뭐 개별주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고 하면 약간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위치가 역시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뭐 이걸 가지고 뭐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딱딱 나누기는 힘들지만은 위치가 어떻게 보면 코에피션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그때가 높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코에피션보다는 그렇게 많이 높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음봉이 확실하게 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걱정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뭐 일단은 위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주식은 항상 그 손절가를 정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 3천 한 180원대라든지 뭐 이런 라인은 항상 뭐 2,900원대라든지 이거 약간은 길게 잡았는 거예요. 짧게 잡으려면 뭐 3,200원대, 250원대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은 짧게 잡으면요. 이건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잡을 수도 있지만은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전체 시장의 그림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하고 맞물리니까 조심은 해야 된다. 그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월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뭐 이게 목표가를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하진 않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딱 칠 것만 딱 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건 그렇게 그 종목에 맞게 봐야 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영상을 녹화를 할 때 컨셉을 지금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는 그 녹화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괜찮은 종목은 필터링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그거를 꼭 매수하라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 그냥 좋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 지금 이 월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요거를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은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전체 그림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은 호텔 신라인데요. 요거는 뭐 대형주죠. 이렇게 몇몇 종목 훑어보다가 호텔 신라 위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뭐 근래에 이제 올랐던 그 재료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 최적의 점포 포트폴리오 보유 분석 등에 의해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차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신라가. 하지만 차트 한번 차트를 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호텔신라 차트인데요. 기본적으로 근래에 호텔신라 실적이 굉장히 개선세가 많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호텔신라가 근래 많이 올랐던 게 실적이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은 말씀드리진 않고요. 굳이 호텔신라에 대해서. 근래 지금 상황에서 호텔신라가 더 갈 수 있는지 주가가 단기적으로라도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제가 경험상으로 물론 제가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한데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치고 나갈지 안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 큰 시세가 약간 가다가 꺾였어요. 꺾였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볼 때는 항상 이동평균선 물론 균형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항 때 어디서 주가가 걸릴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텔신라를 들고 왔는 이유가 물론 13일 장에 이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차트를 보면서 요거 나쁘진 않은 것 같은 위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들고 왔는 이유가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왜 들고 왔냐? 자, 22평이 있죠. 쭉 이제 정배열로 쭉 가다가 이건 한 단기적, 중기적으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배열로 이평선이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다가 큰 추세는 꺾였어요. 꺾여서 내려갔지만은 여기서 이동평균선 22평이죠. 노란색 선이 22평이 있는데 이 22평을 못 들고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요 라인에서 주가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하지만 12일 봉에서 윗꼬리는 살짝 달았지만은 이거를 뚫는 것 같거든요. 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정도 선은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을 봐보면 기간에서 근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5일부터 해가지고 12일까지 계속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들어오면 기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부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생깁니다. 13일부터 해서요.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그리고 수급이 뭐 무조건 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음 날도 들어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수급적으로는 근래 현대신라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제가 받는 관점은 22평을 어느 정도 뚫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격대가 얼마인가 한 99,000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단타치기 나쁘진 않거든요. 퍼센테이지로만 뛰더라도 뭐 한 4% 나오네. 한 4.9%뭐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를 만약에 뚫고 못 갔을 경우에 13일부터 못 갔을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요 부분은 호대신라는 요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인데요. 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게 이 종목이 접근하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2분기 호시적 전망 재료는 있지만 접근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앞에 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치를 보면서 나쁘진 않네 요 정도면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코에피션도 높고 이월드도 높은 면은 있었지만요. 뭐 이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말씀드렸으면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물론 총 5종목 중에서 4개는 그래도 뭐 한번 정말 단타치기는 나쁘진 않다 이 정도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항상 공부하는 관점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뭐 시장도 그렇고요. 물론 뭐 시장을 제가 다 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클리오 같은 경우는 호실적 전망 재료가 있지만은 접근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5종목 중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예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마디로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면 되는 거죠. 클리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딱히 성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재무적으로는 보긴 어렵고요. 다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부채 비율이 이게 상대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재무적으로 괜찮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도 해가 바뀌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뭐 고만고만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클리오를 말씀드리면 뭐 주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근래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수급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 이렇게 하락 후에 이렇게 바닥을 살짝 다진 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은 왜냐하면 요건 접근주의 종목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왜 하락했고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요 부분을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넣은 거거든요. 자, 이 차트 자, 주식이라고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저도 뭐 제가 완전 고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주식을 몇 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은 항상 바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종목 자체가 항상 흔들면서 움직입니다. 항상 물론 흔들면서 올라갈 때도 있지만 흔들면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내려올 때도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한마디로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만약에 이때부터 보유했던 관점이라면
이때 살짝 올라서 더 오를까 싶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손실 보고 팔고 싶진 않잖아요. 하지만은 내릴 때도 흔들면서 내리지만은 주가는 오를 때도 흔들면서 오른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증권에 관심 있고 하신 분들 제 혹시 영상을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만 저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죠. 다시 올랐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다시 내리죠. 올랐다가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전체 그림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이렇게 올랐다면 결론은 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을 했다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른 거지만은 자, 올랐지만은 그 중간은 항상 흔든다는 거. 그거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접근주의라고 했냐면, 자, 2분기 호시적 전망 재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는데, 자, 약간 내렸죠? 여기서 올라가는데, 제가 약간 연도되는 게 이거였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꽉 채운 음봉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꽉 채운 음봉인데 추세는 이게 클리오가 나쁘진 않아요.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있는데 과연 이게 바로 가겠는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으면 이게 호시적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쭉쭉 올라가겠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게 이렇게 꽉 채운 음봉으로 있지만은 바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한번 내렸다가 뭐 다시 오르든지 전체 그림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내렸다가 올리든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주식은요. 본인이 넣을 때는 항상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넣어서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항상 그거를 50대 50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좋은 재료는 있지만은 그 재료를 보고 무조건 봉이 항상 꽉 채운 양봉으로 만들었지만은 저거에만 현혹돼서 매수는 하지 마시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렸을 때 뭐 구름대 위를 살짝 지지를 해주거나 지금은 꼭 이 종목만 고수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그 매매를 하면서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내렸을 때 뭐 접근을 하든지 뭐 재료는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재료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실적이 좋다 해서 또 주식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요 종목을 딱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위치가 그리고 봉이 괜찮다고 해서 이 종목을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라. 바로 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혹시 큰 그림이 상승일지라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접근주의라고 했고요. 자, 오늘 총 5종목 이렇게 한번 제 나름 준비를 해서 녹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녹화를 해보는데 나름 재밌네요. 그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전업트레이더 유디였고요.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